주제를 어떻게 찾는지 논문 시작 과정을 한번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좋은 논문 주제란 뭘까요? 좋은 논문 주제란 이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그냥 남들이 관심 있는 주제, 즉 퍼블리시가 잘 될 만한 주제, 잘 나가는 주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랑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뭐 남들 관심도 없고 나도 관심 없는데 그냥 우리 과에서 챙기는 논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시니어 교수님이 주신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펠로우 때는 위에서 시키기만 하니까 너무 싫었는데요. 저도 과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가 잘 커나가고 우리 과의 환자가 많아지고 우리 과의 업적이 커져야 저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는 노력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60대에서도 혼자 논문 쓰고 싶지 않으시죠? 밑에 뭐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나도 그 컨트리뷰션을 조금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잘 캐치를 하는 방법을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상 한 거를 읽어드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주요 저널을 자주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소화기 같은 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죠. 가스트로엔테롤로지, 거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 많은데 들어가서 보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 뭐 임상 환자 보고 그다음 퇴근하면 잠들기 바쁘고 없으면 최소한은 에디토리얼 정도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에디토리얼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에디토리얼은 대부분 그 호의 중요한 논문에 대해서 대가들이 자기의 의견을 한두 장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는데 그것만 읽어도 어느 정도는 논문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 주제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지 정도를 파악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좋은 연구는 결국 모방에서 탄생을 합니다. 맨땅에서 헤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남들이 했던 연구를 나한테 어떻게 좋은 세팅으로 디벨롭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 가장 좋은 거는 학회를 가셔서 학회에 제출된 모든 초록 제목만 한번 훑어보세요. 제목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학회가 있으면 플래너리, 프리페이퍼, 포스터 익시비션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좋은 연구 순서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목만 읽고 있어도 우리 학회는 이런 연구가 조금 더 잘 나가는구나. 제목이 뭐 A랑 B네. 나는 우리 뭐 병원에서는 A랑 C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국내 학회 그리고 메이저 국제 학회, 저희 간 같은 경우는 미국 간 학회, 유럽 간 학회 이렇게 학회가 두 개 있어서 거기 가서도 뭐 굳이 국내에 한해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또 이런 게 관심이 있구나. 제목만 좀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뭐 될 만한 건지 나중에 병원에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팁인데요. 저는 사실 간학회만 줄창 다니다가 얼마 전에 한번 비만학회를 갔는데 정말 컬처쇼크를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겹칠 수 있는 연간학회를 가게 되면은 자기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본인 학회만 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주제가 겹칠 수 있는 다른 학회, 그런 학회는 오히려 마음 편해요.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고 정말 그 의대 때 수업 듣는 기분으로 가볍게 가시면 되거든요. 가셔서 이제 이런 주제들이 이쪽은 좀 잘 나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훑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 국내나 이제 국제 가이드라인을 읽다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나 이런 식으로 문구가 적혀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채우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없는 편이라서 대부분 해외 데이터를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학 연구를 내면은 가이드라인이 인용이 될 거고 내 논문은 앞으로도 계속 인용 질수가 높아지겠죠. 이런 기법이 있고 그리고 에비던스 레벨이 낮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즉 뭐 전문가의 의견 정도로 에비던스 레벨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내가 시행을 할 수 있는 연구이면은 그 부분 연구를 해서 내면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이런 식의 팁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 저는 참 이거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제 성격이 남들이 하는 거를 고분고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몸으로 겪고 머리로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를 알아야 그때서야 그만두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윗 교수님께서 항상 저한테 몸이 고생하는 타입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해야 장기적으로 재미있어요. 연구를 하더라도 자율성이 있냐 없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연구라도 계속 위에서 시키는 연구만 하게 되면 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대부분 전임이나 전공의생들한테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얘기를 해보면 100이면 100 다음날 와서 그래요. 펌메드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펌메드에 똑같은 게 있어도 N수가 내가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던가, 아니면 연구군을 살짝 뭐 인클루전을 다르게 한다던가, 그룹 수를 늘릴 수 있던가, 아니면 이건 뭐 아웃컴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예전 거 80년대 논문인데 2000년대 논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가 똑같은 게 있어도 내가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논문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몸으로 겪는 과정 중에서 결국엔 성장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제가 이거는 전임의 때 저희 이제 소화기 내과는 피토하는 환자가 오면 응급 내시경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매뉴얼에 피토하는 환자가 오면 몇 시간 안에 내시경을 하러 가야 된다가 있는데 그 안에 사실 정맥류 출혈이 12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조금 게으름을 피우다가 하루 만에 갔고 그것 때문에 대판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보니까 이 정맥류 출혈을 12시간 만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는 욱하는 마음에 연구를 시작하긴 했는데 12시간 하나 24시간 하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실제 시작을 했던 연구고요. 그래서 그 정맥류 출혈로 응급실 왔던 환자에 대해서 뭐 후량적 연구긴 하지만 차트 리뷰를 하고 뭐 나름대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해서 결론은 차이가 없다는 거를 냈던 연구이고요. 그다음에 제 외래가 이제 간을 보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오르면 외래를 많이 오시는데 유방외과에서 그렇게 많이 의뢰가 왔습니다. 보면 다 타모xifen 드시고 있고 타모xifen 드시고 나셔서 살이 찌고 뭐 간 수치가 오르는 분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약간 또 그 연구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소규모 연구가 많고 우리나라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우리 병원은 많은 것 같아 라고 처음에 이 주제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위 선생님이 말리셨어요. 야, 그거 좀 별로 임팩트도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유, 궁금하니까 시작할게요. 시작했는데 환자가 1,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후회를 했죠. 근데 제 성격이 또 직접 아닌 거 똥이라고 겪어봐야 아는 성격이어서 결국에는 그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내게 됐고요. 그 관련 쓰고 나니까 근데 또 이거 관련해서는 메타 논문이 없네? 라고 해서 같은 주제로 타모xi펜을 쓰는 환자들이 실제 지방간 비율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떤 사람한테 많이 발생하는지 메타 연구까지 이제 연결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요. 그 교수님들 간혹 이제 저희 전공이나 전임의들한테 논문 주시고 그 논문을 이제 어디 냈는데 자꾸 떨어지면은 얘가 라이팅을 못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때가 간혹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실은 찾아보면은 논문의 어셉트나 퍼블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결국에는 주제랑 연구 세팅이 거의 60-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분석 방법이나 라이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세팅부터 이미 제목만 봐도 임팩트 팩터가 어느 정도는 결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이라면은 우리가 사실 사업이 잘 되려면은 드리머와 아키텍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드리머는 뭐 정말 이상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거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고 아키텍처는 그 밑에서 실행을 해주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 정말 논문을 잘 쓰시고 싶으면 일의 위임, 남이 할 수 있는 거는 남한테 내리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주제나 연구 세팅 쪽으로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더 시간 효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